안녕하십니까, 고승호 박사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그 14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4선언을 개선하겠다.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리고 북한의 여자 축구팀이 뭐 수원을 방문했죠. 국제대회 참가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여전히 뭐 주한미군, 또 한국,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 또 아주 거칠고 어떻게 보면 전혀 교회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이죠. 일개 야전군 사령관이 말이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군사 정책이라든지 전반적인 국가 간의 군사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부적절하죠. 그건 해당 국가의 장관이라든지 국가 원수 간의 건네줄 대화인데 일개 장군인 주제에 말이죠. 무슨 뭐 전자권 전환 시기가 좀 늦춰져야 된다라든지, 그 다음에 주한미군이 말이죠. 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또한 대만 사태에 개입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다든지, 뭐 한반도가 중국을 향해서 말이죠. 무슨 뭐 단검과 같다. 항공만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점령군 대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 주재국 한국 정부에 대해서 말이죠. 최소한도의 어떤 국가 간의 존엄성, 자주권을 인정한다면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군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군대 위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 다 마찬가지죠. 정치는 군을 반드시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군이 보는 그 세계하고 정치가 보는 세계는 다릅니다. 군은 전쟁 싸움만 보지만 정치는 전쟁과 전쟁 이유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투에서는 뭐 어떠고 전쟁은 어땠다 이런 얘기도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근에 한반도 관련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북한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주한미 사령관의 그 어떤 발언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선언을 개선하겠다. 이 분야 이렇게 공식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죠. 14선언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교류, 인도주의, 경제 및 사회문화 협력을 확대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14선언이 지금 현재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한국 정부의 어떤 북한에 대한 의지다. 뭐 그런 걸로 썼던 의미가 있겠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에도 전자권 얘기했습니다만 또 미국의 국방장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자권 전환은 외진대로 간다.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포치고 장치고 말이죠. 이 장군과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다른 말을 하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것은 역시 주한미군이 말이죠. 이 북한 방어용이라고 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구촌 차원에서의 어떤 군사적 기능을 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정부로 봐서는 사실 아슬아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에 말이죠 기지를 둔 주한미군이 세계 상대로 작전하느냐, 중국을 상대로, 러시아를 상대로 작전하는 것을 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한국 정부가 말이죠. 역시 미국의 51개 주 정도에 불과하다. 자주권이 없다. 이런 것으로 국제사회를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도 역시 좀 손을 분명히 해야죠.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국 국민의 정부예요. 미국의 정부가 아닙니다. 미국의 졸개 정부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헌법적인 말이죠.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정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외국군이 말이죠. 한국에 주둔하면서 뭐 세계 전략을 수행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 그 너희 나라 가서 해라 말이야.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여기 있지 말고 미국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무슨 뭐 여기서 어물쭈물하고 말이죠. 군매에 대해서도 그 궁금한데 어떤 그 정확히 얘기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부의 태도가 아니죠. 사실은 헌법적인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정치 서비스라는 것을 외면한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14선언 계승을 얘기합니다만은 이 전작권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작권 전환과 그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를 할 때 미국은 보면 어때요?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미국이 말이죠. 미국 그 행정부 백악관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이제 움직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독자적인 말이죠. 그 어떤 그 위치에서 한국에 주둔하겠다. 한국군의 지휘를 받지 않겠다.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국제법상 있을 수 없고 유엔 헌장에도 벗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부터 애들은 뭐 국가 이기 주의에는 철저한 애들이고 그리고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뭐 트럼프 이자를 보면은 뭐 거의 뭐 치매 환자 비슷할 정도로 뭐 국익을 얘기를 하고 또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민주주의 방식에서 선출된 대통령이라 보기 어려운 자인데 그러한 자들이 말이죠. 한국의 그 주권 자주권을 챙길 리가 없죠. 사실은 미국이 6.25에 참전한 것도 어떻습니까? 미 국익을 위해서 참전한 거예요. 미 국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이 자주국가로서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경제 군사적으로 세계 선진국 대회에 가 있잖아요. 문화적으로도 뭐 세계 아주 그참 어떻게 그 찬양과 박수화체를 엄청 받고 있는 것인데 정치가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건 국민을만 보고 정치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가 무슨 뭐 대통령 됐다고 천년만년 합니까? 왜 미국 눈치를 보고 할 말을 못해요?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 이건 뭐 그 이른바 국민의 모습, 정치 모습을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선거를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어떤 위치에 가있다 그러면 충실히 해야죠. 그리고 임기 동안에 뭐전 죽기 살기를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건 무슨 뭐 천년만년 할 것처럼 눈치 보고 말이죠. 할 말 삼가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국민이 봤을 때 저 어떤 놈들이야 도대체.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제 북한이 엊그제도 또 무슨 뭐 그 미사일 발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북한도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말이죠. 유치는 계속 강화해 가겠다.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 전쟁을 봤을 때 핵이 없는 국가는 말이죠. 완전히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과거에 무슨 뭐 저 가다피도 그랬고 후세인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란과 전쟁에서 보여주는 태도란 말이에요. 거의 광hen이에요, 광hen. 아침하고 저녁 말이 다르고 말이죠. 거짓말하고 세계를 향해서 거짓말. 물론 이 군사적으로 말이죠. 심리전이다. 그리고 이제 성동 격세대지는 기만술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말이죠. 보면 전 세계를 향해서 하는 것인데 언론도 또 다 제1의 뉴스메이커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말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완전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의 그 엉터리 짓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요. 북한이 이국가론을 왜 그렇게 했겠어요? 뭐, 그 노무현, 뭐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자, 교류협력하자, 저 국가연합 비슷한 걸로 하고 뭐 통일 국가를 지향하자 그랬는데 그 정상회담 할 때마다 미국 어떻게 했어요? 한미 동맹을 이루어가지고
한국군의 말이죠. 그 군사력을 뭐 증강시킨다든지 대북 군사 작전을 더 강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또 북한을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남한 대통령은 말이죠. 회담하고 가가지고는 결국 미국의 말이죠. 대북 공격력을 그 강화하더라. 미국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보면은 2018년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말이죠. 온갖 것에 합의했잖아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개성하고 말 금강산 정도를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입도 뻥끗 안 하고 그냥 이미 끝나고 집에 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책방에 가서 뭐 이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 저렇게 할 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14선은 말이죠. 뭐 실행하겠다. 정신을 이어받겠다면 문재인이 나서야죠. 그래서 2018년에 이렇게 남북 간에 합의하고 자기가 말이죠. 평양과 연설까지 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트럼프 정부가 압박을 해서 못했다. 그 압박이 이러이러한 정리였는데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그러면 안 되겠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남북 간에 말이죠. 되면은 숨통이 튀겠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미국도 야, 한미 동맹에서 말이죠. 지난 70여 년간 한국이 완전히 미국에 말 예속 종속되는 상태에서 미국에 그뭐 복속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국제사회가 봤을 때 이게 멍터리잖아요. 주한미군은 70여 년 동안 말이죠. 한미동맹의 그 틀 속에서 중국, 소련, 러시아를 상대로 군사 작전을 했다. 정찰 감시, 그 다음에 말이죠. 전투태세를 해가지고 공격태세 항시 갖추었다. 이런 것을 해왔었는데 미국이 비밀도 하고 한국도 그 따라서 했는데 지금 말이죠. 주한미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그 다음에 대중국, 그 뭐 작전 참여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뭘 해오던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다 그 부분밖에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주한미 사령관이 말이죠. 입 가지고 그 거짓말 하는 거죠. 지금 해오던 것에서 안 했던 것처럼 새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한국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침묵. 그러면 어때요? 우리 국민만 바보 되는 거예요. 국민만. 세계는 다 아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4선을 개설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이국가론이 왜 나왔을까? 지피지기 해줬잖아요. 응? 지피지기.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도 2018년까지는 말이죠. 남북 간에 어쩌면 국가연합이 가능할 정도 여러 가지 합의를 해줬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불러다가 백두산도 같이 가고 그다음에 평양 시내 큰 그 운동장에 평양 시민 10여만 명 모아놓고 문재인 대통령 직접 연설하게 했잖아요. 기대가 컸는데 문재인 대통령 돌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어떤 배신감, 그다음에 그 본인도 북한 주민들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아니 곤바가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재인이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야지 뭐 이재명 대통령은 뭐 돕는다 뭐 그런데 국한하지 않고 말그 남북한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가능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8년에 말이죠 그 참혹한 사실에 대해서 밝히고 미국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쐐기를 박아야지 공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에서 말이죠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파 협정 등으로 얽혀 있다. 그걸 정상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집에 가 있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끝났으면 지금도 저 연봉 받잖아요. 국민의당 책무가 있어요. 그리고 임기 동안 한 거에 대해서 그건 무한 책임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14선은 개성 그 발언을 박수치고 그 다음에 미국이 말이죠 그뭐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제 그만하고 한국 정부가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렇게 하면 한국 정부가 나서야죠. 그래서 그 자꾸 지금 한국이 경제적 군사적 세계 정상 국가답게 문화적인 정상 국가답게 국가 자주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 정책이 펴지기를 바라고 한국의 정치적 것들은 국민들의 헌법적 책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